누군가 정찰 중인 전투기를 향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What is it? Holy shit, we're being painted! Decoy flare! 미사일 경고음이 요란스럽게 들리고 조종사는 불꽃을 쏘며 미사일을 피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Where is he? 이 장면은 2001년도 개봉한 영화 에너미 라인즈에 나온 유명한 미사일 격추 장면입니다. 우리가 흔히 열추적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적외선 유도 미사일은 미국에서 1956년도에 공대공 유도무기의 형태로 첫 실전 배치되었는데요. 그로부터 2년 뒤 벌어진 대만 해협 공중전에서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는 전자기술의 발달로 보병도 사용 가능한 휴대용 대공 미사일, 맨패즈 형태로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많은 러시아 전투기들이 플레어를 쏘면서 맨패즈를 피하는 장면이 많이 포착되었습니다. 플레어는 사진처럼 전투기 아랫면에 다발 형태로 배치되어 차례로 사출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플레어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플레어에서 내뿜어진 열로 인해 적외선이 나오고 이는 전투기에서 나오는 적외선과 유사하여 미사일이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대공 미사일의 성능도 비약적으로 발달하여 플레어만으로는 전투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 적외선 미사일의 눈 역할을 하는 부분, 바로 시커의 적외선 센서 발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세대 미사일은 분명히 획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문제를 보였습니다. 초기형인 AIM-9B의 경우 베트남전에서 명중률이 15% 정도로 매우 안 좋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미사일의 눈 역할을 하는 적외선 시커의 문제였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사용했던 시커의 적외선 센서는 매우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나오는 근적외선만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태양도 매우 뜨거운 물체이고 그림에서처럼 근적외선 영역의 빛을 주로 내보냅니다. 이러한 센서의 한계로 인해 미사일이 태양을 향해 날아가거나 또는 뻔히 보이는 적기인데 잘 감지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세대 미사일부터는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근적외선 파장 영역을 피해서 좀 더 낮은 온도 영역을 찾을 수 있는 중적외선 센서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현재 사용되는 3세대부터는 원적외선 영역 탐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원적외선 영역 탐지가 가능해짐으로 인해 적외선 유도 미사일이 가지는 엄청난 장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전투기 앞쪽으로도 적외선 추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투기는 고속기동을 하면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날개 앞쪽에 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열로 인해 원적외선이 비행기 앞쪽에도 발생하게 되고 미사일은 이 원적외선을 탐지하면 전투기 앞부분을 따라서 추적할 수도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지상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 KF-21을 비롯한 현대 전투기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가장 우선 전투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최대한 감추는 것입니다. KF-21은 형상 설계 때부터 엔진 흡입구나 노즐 등의 적외선 발생 면적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의 발달로 설계 단계에서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전투기 기체 표면에서 적외선을 내뿜지 못하게 아예 차단시키는 방법입니다. 적외선 메타물질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물체의 표면에서 적외선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필름 형태로 되어 있어서 비행기 표면에 붙일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빠르면 KF-21 블록3에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리는 방법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미사일의 눈인 시커에 레이저를 쏘아 적외선을 볼 수 없게 하면 됩니다.
DIRCM, 우리말로 하면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라는 장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사일을 감지하고 미사일이 오는 방향으로 강력한 적외선 레이저를 쏘면 시커는 파괴되거나 최소한 한동안 센싱 기능이 마비되게 됩니다. 결국 미사일은 방향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현재 헬리콥터나 수송기 같은 느린 비행체에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상당히 첨단 기술이어서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5개국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투기처럼 빠르게 이동하는 비행물체에 적용한 것은 러시아의 수호이 57이 현재 유일합니다. 한국은 앞서 설명드린 5개 나라에 이어 세계 6번째로 DIRCM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저속 비행체에 이어서 고속 비행체인 KF-21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2030년에는 이 DIRCM을 KF-21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KF-21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